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은퇴 자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좀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물가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봤어요. 저는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봐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이거를 멤버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뭐, 반응을 많이 주시면은 그 반응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은퇴 자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전에 물가 상승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연소비 금액이 2,400만 원인 사람이 향후 30년 동안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3%면은 11억 7,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 영상에서는 50년으로 계산했었죠. 그래서 27억 8,800만 원 필요하다 뭐 이랬는데 오늘은 30년 정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알겠지만 제가 아직 은퇴를 이렇게 논할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은퇴 자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이유가 저는 경제적 자유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퇴자들과 어떻게 마인드가 좀 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가 가진 자산으로 좀 이런 계산을 많이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몇 가지 조건을 갖고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보유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9세다. 근데 내년에 60세 되는데 그때 퇴직금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이 있다. 물론 이 돈은 부동산을 사서 집을 사서 깔고 앉은 그 돈 말고 진짜 쓸 수 있는 돈, 그런 돈이 있다. 만약에 이런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을 갖고서 매해 연말에 얼마씩을 쓸 수 있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금의 미래연금으로는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 부분인데 현금 5억이 있다. 그리고 향후 사용기간은 30년이다. 내가 30년 동안 5억을 쓰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5억으로 5%씩 불려나가는 와중에 매년 연말에 얼마씩을 사용하면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계산식은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연소비 가능 금액은 3,252만 5,718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해 연말에 3,252만 5,718원을 사용하면은 내가 30년 동안 5억을 5%씩 불려나가면서 알차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은 월 268만 4천 원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총 소비 가능 금액은 16억 2,6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를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시계열로 나눠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이 공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30년은 너무 기니까 10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10년으로 바꾸면은 매년 6천씩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1회차에 제가 5억을 갖고 있어요. 1년 차에 제가 5억을 갖고 있고 그 해에 5%로 불렸어요. 그러면 5억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해 연말에 6,4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6,400만 원 사용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서 또 5% 불리고 6,400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가고 또 5% 불리고 6,400 쓰고 이렇게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되면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빵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런 단편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미래의 총 소비 가능 금액이 16억이고 미래의 총 소비 금액이 11억이니까 나는 충분히 이 돈을 쓸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진짜 시계열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계산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런 계산도 좋지만 저거를 현실적으로 진짜 가지고 와가지고 현실로 이걸 할 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정말 5% 불릴 수 있어? 정말 물가 상승률이 3%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많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끌고 와도 이런 변수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서 내가 16억 정도 쓸 수 있네? 11억 정도 소비 금액 한 5억 정도 남기고 죽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동자연구소라는 채널을 만들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계산을 사실 이런 계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 이런 걸 세우는 건 물론이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검증해보고 실현이 가능하다면은 그거를 이행해보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투동자연구소를 만들었던 건데 이런 대부분의 계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하겠죠. 이제 저같이 덕후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씨가 지금 60세예요. 60세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설정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30년 정도 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한 90세 되면 나는 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나는 그 기간 동안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모은 자산으로 그냥 그렇게 쓰면서 살고 싶어. 내가 과연 이 자산으로 내가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는 가정이에요. 저는 이런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런 걸 계산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서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쭉 했는데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남으면은 나는 안전해. 나는 이렇게만 살아도 안전해 라는 뭔가 그런 이상한 안도감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60세는 내년에 60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59세인데 내년 1월 1일 날 내가 60세가 된다. 이렇게 60세가 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2,4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4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내년에는 3%의 물가 상승률 때문에 2,472만 원을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12로 나누면은 매월 206만 원씩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내년에 퇴직금을 받아요. 그래서 캐시로 딱 5억을 맞춰놨어요. 딱 5억을 맞춰놔서 연초 자금은 5억이 되고, 연초 자금에서 일단은 연소비 금액을 뺄게요. 왜냐면은 이걸 거치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쓸 돈이 여기 투자금에 묻어 있으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을 일단 띄워놓겠다라는 게 조금 현실적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조건을 줄 때는 항상 좀 러프하게 잡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러프하게 잡았다가 괜히 미래에 되게 낙관적으로 변해버리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연초 자금에서 연소비금을 일단 뺄게요. 일단 빼고 이거를 거치식 투자 수익률로 5%를 한다. 근데 물론 이거는 세후 투자 수익률이에요. 세전이면은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세후 5% 정도 먹을 수 있다. 뭐 CAGR로 치면 5% 정도면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지수 투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5%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연초 자금에서 연소비금을 뺀 금액의 투자 수익이 2,376만 4천 원이 돼요. 예,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연초에 2,400만 원 아예 띄어놨잖아요. 2,400만 원 아예 띄어놨는데 그 1월에 206만 원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 남죠? 그럼 이거를 내가 파킹 통장에 이렇게 넣어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이자 받을 수 있죠. 네. 그 금액을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그 금액을 계산한 게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2,472만 원을 1개월 이자, 거기에 206만 원을 뺀 거에 1개월 이자, 또 그 206만 원을 뺀 거에 1개월 이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다 더해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20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적금을 든 것과 같은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206만 원을 3%로, 파킹 통장은 3% 정도 되니까 3%로 이렇게 적금을 든 것과 같은 이자가 되는데, 이 파킹 통장 3%는 미래에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되고, 혹은 자기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자주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1,700원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이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철저하게 후불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1개월 이자를 2,472만 원을 받으려면은 1월 1일 날 2,472만 원을 31일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내가 한 달간 사용하는 206만 원을 모두 카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현실적이지가 않죠. 왜냐면은 현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써주기보다는 매달 시작했을 때 또 띄어놓은 206만 원은 그냥 이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이렇게 또 타이트하게 잡아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만 9,900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돼서 최종 자산은 연초자금에서 연소비금을 뺀 금액과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과 그리고 연소비금액의 파킹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9,900, 38만 3,900원이 돼요. 이게 최종 자산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돼서 연초자금으로 그 전해에 있던 돈을 갖고 와서 아까와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물가상승률 3% 됐고 매월 소비금액도 3%가 늘어서 쭉쭉쭉쭉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연초자금에서 연소비금이 마이너스 될 때가 이제 우리가 돈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20년까지 버티네요. 27년 차에 돈이 모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세. 85세가 되는 해에 1년 동안 쓸 돈이 모자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소비금액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물가상승 계산한 게 11억 7,600이잖아요. 그럼 여기 물가상승 계산한 거 쭉 다 더하면은 11억 7,600이 됩니다. 예. 더하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은 이 금액이 되죠. 예. 그러니까 소비 금액이 뭐 잘못된 건 없어요. 없는데 이때 이제 돈이 모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요 정도 되는데 미래에 총 소비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미래연금 흐름 계산기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뭐 나이랑 뭐 실수령액이나 월급 비용이랑 월급 원가, 소비금, 적립금, 적립투자 수익률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넣으면은 몇 년도 몇 월에 돈이 모자르게 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88세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계산이에요. 제가 이걸 일복리로 이제 계산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돈이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여기 85세 정도에 그래프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88세가 좀 지나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 수정하는 거는 좀 금방 수정하는데 작년에는 이거 만들 때 너무 러프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수정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이제 멤버십 오신 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그런 시트입니다. 예.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서 공유하고 계산하고 또 현실로 또 끌고 오고 해가면서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지금 5억이 있다. 근데 30년 동안 내가 써야 된다. 근데 연소비 금액이 이번 연도에 2,400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못 쓴다. 25년 정도 쓸 수 있다. 근데 그마저도 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25년 정도 쓸 수 있다. 뭐 요 정도가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이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가계부의 공유를 이제 종료한다고 했어요. 가계부의 공유를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이제 가계부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 올라오고 나서 이제 요청 들어온 거는 다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들어오는 거는 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각 잡고 가계부의 무료 공유는 종료합니다. 종료할 거고 멤버십 쪽은 가계부를 공유를 할 건데 지금 각 잡고 가계부랑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 더 편하게끔 좀 만들었어요. 뭐 스크립트도 좀 넣어가지고 좀 편하게 자동 정렬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가져가셔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요청이 들어온 각 잡고 가계부는 거기까지는 이제 공유 요청한 거 해드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공유를 종료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활동 좀 많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멤버십 초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안 되면은 제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멤버십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통계를 내 가지고 활동 많으신 분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끔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카페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좋은 정보 나누고 또 배우고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